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말랭이 마을과 월명산을 잇는 산책로가 밤이 빛나는 아늑한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야간 조명이 설치된 데 이어 내년 초에는 대형 옹벽에 벽화와 조명을 설치해 군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익산이 자율차 서비스 시범운행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과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재인 뜬다리 부두가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음매가 녹슬고 곳곳이 부서진 데다 경관 조명은 반년 가까이 꺼져 있고 쓰레기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도 문화재청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축사 신축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익산 춘포면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춘포면 문종마을에서 2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완주군 마을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악취 등 환경 피해를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말랭이 마을과 월명산을 이어주는 산책로가 예술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흥 도시숲공원의 야간 조명 사업을 끝내고 내년 초 대형 옹벽에 벽화와 조명을 설치해 군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금강 하구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월명산 자락.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 가장자리에 한겨울에도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의 달이 땅 위로 내려와 어둠을 밝히고 군산의 상징인 수시탑도 산중턱을 밝히는 조명이 됐습니다. 말랭이 마을과 월명산을 이어주는 신흥 도시숲공원의 야간 조명 덕분입니다. 화려함을 뽐내는 야간 조명은 해가 지는 시각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흥 도시숲공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밤에도 안전하고 안락한 시민들의 안식처로 변했습니다. 신흥 도시숲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삶의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랭이 마을 등 신흥동 일대가 관광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단계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2단계 공모에도 선정돼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말랭이 마을 인근 5m 높이의 대형 옹벽에 벽화와 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봄에는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이 체험형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었다면 2단계는 친근하면서도 예술을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단계 사업이 체험형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었다면 2단계 사업은 대규모 옹벽에 벽화와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1월쯤 착공하여 봄에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상의 활력이 되고 있는 도시숲. 밤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절차 간소화로 빨라지게 됐습니다. 해수부는 최근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항만 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항만 배후단지 개발 착수가 당초 2026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법령상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 개발이 필요해도 제때 조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군산시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각종 산업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2개 강소기업을 지원해 평균 매출 53.1% 증가와 신규 고용 242명을 창출했습니다. 또 국가산단의 공장 입주 및 가동업체는 2018년과 비교해 각각 12%와 25% 증가했습니다. 군산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8개사 투자 협약, 새만금 아리백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및 대체연료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쌀 생산량의 30%를 식품기업과 학교급식에 납품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3,580헥타르 3만 7천여 톤을 납품해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CJ 햇반의 원료국 공급과 하림 즉석밥 등 기업 맞춤형 생산단지 계약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학교 급식 공급에 선정돼 내년부터 연간 350여 톤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도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전국 가구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을 보면 전북은 3억 6,6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가구 평균 자산의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북의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5,9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에 그쳤습니다. 익산시가 자율차 서비스 시범 운행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될 예정인데요. 익산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과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익산 KTX역을 중심으로 한 5개 노선을 자율차 시범 운행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15인승 규모 자율주행 자동차 2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8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열고 익산시가 전체 면적의 3.2%의 인구 50%가 거주하는 고밀도 압축도시이며 격자형 도로망을 갖춰 자율주행 시범에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은 5개로 1구간은 익산역 서부광장에서 배산체육공원 2.9km, 2구간 익산역 환승장에서 익산고속버스터미널 1.6km, 3구간 익산역 환승장에서 원광대학교 3.2km, 4구간 익산역 환승장에서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2.2km, 5구간은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가는 노선으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역골주차장까지 1.6km입니다. 익산시는 자율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 원광대와 협력해 미래자동차 혁신인재를 육성하거나 자율주행 정비기술자를 채용하는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고용 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 사업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버스를 운행하기에 앞서 자율주행차 정류장과 표지판을 만들고 도로의 상황을 자율주행차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CITX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 신호 체계를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자율자동차 서비스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19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에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은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지원을 비롯해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익산 청년시청 운영 등입니다. 익산시는 이들 사업에 모두 98억 6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익산시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익산시가 인적 네트워크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합니다. 익산시는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이웃의 돌봄단, 익산 주민톡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마을 행복지킴이는 주민 2,400여 명과 협약기관 10곳이 참여해 위기가구 발굴과 고위험 가구 안부 확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또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가구의 평소에 다른 형태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 유치가 확정된 청소년 디딤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추진한 배경에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성수 도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이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광역시에 청소년 재활센터 건립을 약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호남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골모에 탈락하더라도 국회를 통해 비슷한 사업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익산이 유치한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협치를 하겠다며 김관영 도지사가 영입한 국민의힘 출신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업무 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84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98건의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이 중 30여 건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협력관은 업무 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오는 6일 도의회를 찾아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재인 뜬다리 부두의 관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음매가 녹슬고 부서진 데다 경관 조명은 반년 가까이 작동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군산시는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전히 보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내항의 뜬다리 부두. 12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항만시설이자 군산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주요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부실한 관리 상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두를 연결하는 부잔교 3곳의 입구는 이음매가 녹슬고 군데군데 부서진 곳이 있습니다. 부두 쪽 빈 공간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지저분하게 놔뒹굴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는 시간여행 마을 등 근대화 거리의 야경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뜬다리 부두의 경관 조명은 6개월째 고장으로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처럼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뜬다리 부두 정비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입니다. 뜬다리 부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용역과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3천만 원을 투입해 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경관 조명은 설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리면 바로 심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 형태라. 지난 6월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며 내항 역사문화공간의 관광 자원화에 나선 군산시. 정작 주요 문화재 관리가 소홀해 사업 추진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300명 넘게 입건하고 이 중 절반가량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흑색 선전과 금전 선거, 폭력 선거 등의 혐의로 311명을 입건했습니다. 선거별로 보면 기초단체장 관련자가 206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단체장 관련자 40명, 기초의원 관련자 31명, 교육감 관련자 20명, 광역의원 관련자 14명 순입니다. 이 중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서겨석 도교육감 등 단체장 5명을 포함해 152명을 기소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업체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1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현진 상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국내 5대 철강사 중 하나인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을 찾아 철강제 출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정유 수송의 차질을 빚으면서 재고량이 바닥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가뭄과 높은 해수 온도로 군산의 김 양식장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체 군산 김 양식장 가운데 30% 정도에서 초기 황백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적어 바다에 유입된 영양염류가 적었고 바닷물 수온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영양염류 확충을 위해 새만금 배수관문과 금강호 배수관문 개방을 늘려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익산 춘포면은 청정지역 유지와 악취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신축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무색해졌습니다. 익산 춘포면 문종마을로부터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완주군과의 접경 지역에 축사가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문종마을 주민들은 축사 건축을 승인해준 완주군을 상대로 2년 전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은 소송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42가구 70여 명이 모여 사는 익산 춘포면 문종마을. 마을 앞에 있는 소형 하천을 건너면 곧바로 완주군 행정구역. 마을과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접경지역에 소와 염소, 닭을 키우는 축사가 지어지면서 주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지금 돈 들여가지고 왕궁에도 그 돈 들여가지고 다 그 지금 철거고 있는데 거의 다 또 저놈에는. 축사 신축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문종마을을 포함해 익산시 춘포면 일대는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신축이 일체 금지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청정지역 유지와 악취 방지를 위한 겁니다. 때문에 문종마을 주민들은 완주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전주지법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완주군으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가 승인된 시점은 지난 2018년 5월이고 문종마을 주민들이 축사 신축을 알게 된 것은 2020년 4월로 봤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어서 건축허가 승인 시점보다 1년이 지났고 주민들이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도 90일이 지나 관련법상 소송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2년 넘게 기다려온 소송 결과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접경지역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항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청정지역에서 청정하게 살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2년 넘게를 끊었는데 카카오로 이렇게 나왔어요. 깨끗한 환경밖에 가진 게 없다는 익산 춘포면의 작은 농촌마을. 하지만 완주군과의 접경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2,932명, 해외 유입 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64명을 비롯해 익산 274명, 군산 26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0일 기준 1.0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명 발생했습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OCI 군산 공장에서 3차례에 걸쳐 유해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7년 전 누출 사고 때는 8,300여 제곱미터의 논에서 벼가 탔고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일 화학물질인 3염화규소가 1리터가량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밀 안전점검을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고창군 해리면에 있는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4일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농장 8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완주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6분쯤 완주군 용진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9살 A씨가 숨지고 53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서민 가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 상승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도민들이 체감한 생활물가 지수는 5.6%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식품 3%, 연료 10%, 음식 및 숙박 8.4%, 오락 및 문화 4.6% 등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1년 동안 2,6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군산의 인구는 26만 2,635명으로 한 달 전보다 184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26만 5,304명보다 2,669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직업이 가장 많았고 가족과 주택, 교육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익산시 대표 음원인 익산으로를 재해석해 부르는 노래 커버 공모전의 수상작이 공개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편의 작품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와 유튜브 조회수 등을 고려해 5편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상은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말하는 대로에게 돌아갔고, 우수상은 서익상의 내 고향 익산으로와 김효진의 방안으로 익산으로가 선정됐습니다. 군산 장군샘 약수터가 17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군산시는 동계정 마을 장군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이달부터 약수터로 지정됐습니다. 장군샘 약수터는 1996년에 약수터로 처음 지정돼 운영돼 오다가 2005년 12월 수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장군샘 약수터는 개정동 지명 유래와 연계된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서명 운동을 펼쳐 약수터 재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동의 풍년 옛날과자가 맛있는 옛날과자 5kg 26포를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강냉이, 뻥튀기 등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 2단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백미 200kg을 기탁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 나눔으로 앞장서면서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며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